통일교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굉장히 엄청난 보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보면서 관련 보도 박종화 PD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종화 PD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매불쇼 처음 출연하시는 네, 건가요? 처음 출연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지방선거 직전에 5월 11일이면 지방선거 직전이죠. 네. 6월에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네. 통일교가 와 진짜 심각합니다. 사실상 가평군수 후보자들의 면접을 보는 영상을 맞아 이거 뉴스타파 공개를 이게 말이 아니 되나? 통일교가요? 통일교인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 가평 군수 후보자들을 면접을 다가 있더만요. 거기 한 명 빼고 다 왔어. 그러니까. 총 5명인데 4명이 와가지고 네. 가평 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물어봐. 너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영상을 아이고. 뉴스타파 공개했다 이거야. 아이고. 가평의 그 통일교 그 성전이 있잖아. 엄청 크게 있잖아요. 엄청 있잖아. 예. 그거 조성할 때부터 나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또. 것 같아. 이 어마어마한 레전드입니다. 그것도 시작할 때부터 한학자 한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해야 돼. 진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20일가량 앞두고 있던 5월 11일. 통일교 타운으로 불리는 경기도 가평군 천원단지에서 가평군수 후보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곳은 가평군 평화제사협의회로 한학자 총재가 만든 단체 천주평화연합의 하위 조직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는 통일교 신도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의 원장, 통일교 헌금을 관리하는 재단의 이사장, 통일교 기업의 대표 등 대부분 통일교 산하 기관이나 기업의 간부, 대표급이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통일교 기업의 대표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놀라운 모습을 갖춘 성평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는 데 말씀을 주십니다. 경기도 가평을 통일교의 성지로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도 소개됩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한학자 선생님 중심으로 한 2단계 창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청년의 북한과 백기를 잇다. 그래서 이 가평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통일교 타운에서 통일교 산하 기관이나 기업의 간부, 대표급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 총재의 말씀을 전하는 간담회. 사실상 통일교 행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날 행사는 그냥 간담회가 아닌 가평군수 후보자 간담회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통일교가 지방정부의 장이 되겠다며 출마한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선거 막바지, 유세를 다니며 한 표를 호소해야 할 후보자들이 TV방송 토론회도 아니고 특정 종교가 진행하는 간담회에 과연 참석할까 싶습니다. 당시 가평군수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5명. 이 가운데 무려 4명. 현 가평군수인 당시 국민의힘 서태원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무소속 박범서, 무소속 강태만 후보가 통일교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당시 가평군수 후보자들은 통일교 간담회에 단지 참석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찬양하거나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한학자 총재 등의 뜻을 받들어 효정 글로벌 재단이 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기 분수의 짐 좀 어른 것 같습니다. 통일교 교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또 제가 통일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도 진행됐습니다. 가평군수가 된다면 통일교 사업을 잘 도와줄 것이냐? 통일교 측에서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합니다. 통일교가 가평군수 지방정부의 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고르려고 일종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천안단지 프로젝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과 또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 제가 한번 제안드렸던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동의 협의체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서 정책 협의체까지도 만드실 수 있는지 각 후보자분들의 그런 비전들 먼저 듣고 싶습니다. 후보들은 앞다퉈 천원단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완벽하게 어떤 특구를 제공하든지 국내 홍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110개의 그 대사관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트래블 에전시에 전략적으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직자 재직 시절부터 이 천원단지 개발하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나서서 조금씩 물꼬를 폈습니다. 통일교 유관단체에서 계획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 군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건지 묻기도 합니다. 가평은 통화사사에 의해서는 기적이적 기능한 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그 의향이 있으신지 후보자분들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특정 종교 사업을 위해 동원할 수는 없다. 이런 상식적인 답변을 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연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성에서 하는 그 관광 크루즈 사업에 다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가평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리듬을 타서 예산을 따오기 쉬워요. 이때에 맞춰서 미국 영양강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국 영양강 공원화 사업에 함께 같이 가는 걸로 평화대사협의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통일교 간담회에 참석했던 가평군수 후보들에게 연락해 간담회 참석 이유를 물었습니다. 서태원 당시 후보, 현 가평군수는 후보자로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참석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취재에 응한 이들은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가평군 선거와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종교단체들이 쭉 있는데 리더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기 그 단체의 표가 많다는 그런 어떤 뭐 이유를 가지고 지방 정치에 뭐 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럴까?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누구 찾아가야 되고. 뉴스타파는 이외에도 가평 지역 정치인들 다수와 접촉했습니다.
가평에서 통일교 눈밖에 나면 사실상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모두 몸을 사렸습니다. 통일교의 그러니까 영향력이 가평에 조금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인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표현 안 하지만 상당히 그 지역 발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생각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뉴스타파 최정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와, 나는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저는 아까 제일 충격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조례 같은 거 조례가 만들 때 네. 통일교랑 협의체를 뭐 만들어가지고 네. 얘기를 나누자는 민관 거잖아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누자고 하는 거죠. 와, 조금 우리 박종아 PD님이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 방금 보셨던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통일교의 그 수련원 있잖아요. 기도하는 수련원. 네. 거기에 앞에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효정 카페. 거기에서 그 이 면접이 이루어진 겁니다. 효정 카페라면 그 통일교에서 하는 카페네.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그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뭐 총재를 이렇게 믿는 그러니까 통일교 신도들이 집단으로 기도회를 하는 장소가 네. 있고요.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후보자들이 와서 집단으로 면접을 본 상황인 거죠. 와. 야, 저기서 이제 그 통일교가 원하는 현안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원 단지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요거는 어떤 겁니까? 천원 단지가요. 그 천원 그 저희가 이렇게 가평군에 딱 들어가면 설악면에 들어가면 장락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중턱에 천원궁, 천승전 그리고 천정궁 이렇게 네. 세 개의 커다란 맞아요. 지금 와. 보이시는 요거 있잖아요. 네네네. 요게 보이는 그 단지가 네. 이름이 효정 천원입니다. 효정 아. 그래서 그 효정 천원에 이 천원궁이 있으니 성지잖아요. 네. 그 성지 순례지를 만들자. 아, 성지 순례지. 예. 이게 한학자 총재의 지시였습니다. 아, 그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순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교인들을 이제 위해서? 교인들도 위해서 하는데 교인들이 뭐 해외에서도 많잖아요. 아, 그래서 네.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가평에 오면 갈 곳이 없으니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순례지를 만들자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일반 시민들도 여기를 다 경험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경험을 한 뒤 천원궁까지 구경을 하고 와. 이 가입서를 쓰고 가라 뭐 와. 이런 의미로 뭐 제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이 가평군이 아니고 통일군이야, 진짜. 아니 지금 가져오신 자료 보니까 가평 통일교 타운 현황 보니까 아, 예. 어마어마하네. 아, 이거를 어마어마해요? 어찌 보면 예. 오. 여기 정말 야, 이게 다 지금 설악면의 전경인데요. 와. 호텔부터 뭐 궁 그리고 그 노인 주거 시설 예. 그리고 그 크루즈 시설 뭐 이런 것까지 다 저게 와. 지금 다 통일교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이거는 그럼 정치인하고 결탁 안 되고는 쉽지 않았겠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수님? 인허가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인허가 사실 문제. 이게 뭔가면요. 특히 이제 군 단위에서 단체장을 선택할 때 개발 논리에 의해서 투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두 가지죠. 일자리 문제, 세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유혹될 수밖에 아, 없고요. 그렇겠네. 더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은 유권자 수가 적은 곳에는 2천 명의 집단적 세력이 당락을 좌지우지합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매표적 성격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당이 이른바 당내 경선을 당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서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는 더 작은 소수의 당원만 가입시켜도 후보를 결정하는데 특정 종교라든가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라든가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PD님, 네. 여기 그 통일 교인들은 가평군 주소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도 지금 그거를 취재를 했는데요. 네. 설악면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의 그 본전이 있는 설악면에 네. 이렇게 그 교인들을 입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통일교가 그게 이제 가평 복귀 가평을 그
신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 그 신이라는 거는 뭐 새로운 신도 되지만 그 신신자도 됩니다. 그래서 신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 이전 작업으로 신가평을 만들자고 하는 게 그 한학자 총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학자 총재가 치리하는 가평을 만들자, 이게 가평 복귀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정치인들과 정교, 우리가 와. 흔히 얘기하는 유착,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와, 진짜 가평은 진짜 통일교네, 그냥. 네. 이게요. 와, 우습게도 심하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가 어떤 카운티라든가 이런 곳에 집단적으로 이주해가지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리가 존재했느냐, 특혜가 존재했느냐,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표의 좌지우지 문제는 진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큼은 잘라내야 됩니다. 네. 야, 이건 몰랐는데 이게 성지순례 그 크루즈가 또 있어요. 크루즈 있어요. 예, 아니 뭐야? 와. 뭐야 도대체 여기에? 저기 이게 엄청 크게 있어요. 정말 크게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련원 입구를 지나야지 이 크루즈를 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크루즈를 이제 경기도 가평군이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역소멸기금도 10억 원이 들어가서 총 지금까지 80억 원이 에? 이제 가평군에 기금이 투자가 된 아 그래요? 네, 사업입니다. 관광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운영하는 업체는 통일교 통일교고요. 관련 예. 기업인데 예. 가평군에 예, 재원이 들어가 재원이-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했을 때 지금까지 들어간 게 180억 원이었고 와. 원래는 150억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만 그 정도였습니다. HJ 크루즈가 HJ가 학자. 학자 맞아요? 학자 HJ의 학자로도 쓰이고 효정으로도 효정. 쓰입니다. 네, 효정은 뭐예요? 효정? 그래서 효와 정이라고 해서 아. 통일교의 어떤 가치를 말합니다. 아, 어머니께 효하고 효와 정. 아, 하고, 부모님이니까. 예, 참 어머니. 참어니니까 네. 효정이야. 재밌게 살았네. 그래서 와. 아까처럼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지순례에서 액티비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길에서는 이렇게 크루즈로 액티비티를 하고 하늘길에서는 케이블카로 액티비티를 하고 그리고 뭐 땅에서는 베고니아 세종원이라는 그 동물원에서 액티비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근데 다이어트하네. 누가 성지순례 가서 액티비티를 해요? 산티아고 이제- 순례길 가서 막 크루즈 타고 죄송한데 제가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 통일교 성지에 가서 뭔가 빠져들 수 있게. 예, 통일교의 그 참 부모님이 만든 지상 낙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그 교인들이 보고 또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고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아니 성지순례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왜 국가 세금으로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 관련된 보도들을 연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어. 크루즈와 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그 천원궁 아까 보신 그 엄청나게 커다란 궁 있었잖아요. 네. 이번 사진이죠. 그 천원궁도 처음에는 가평군의 박물관으로 허가를 받아서 만든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 지을게 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네네네. 지금 그런데 박물관이 지금 있어요? 종교 시설로 또 바꿨어요. 근데 그거를 어. 가평군이 또 허가를 해줍니다. 아, 이런 게 이제 그런 문제인 거야. 요런 게 맞죠? 네네. 그런-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 그러면 박물관이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람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제가 들어가 보려고 했을 때 어. 못 들어가. 아, 못 들어가게 해요? 일반인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반인 교인을 어떻게 구별해요? 그 교인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교인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의 윤허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엄마 허락 맡아야. 네. 와, 이거 문제 있어. 내가 볼 때 아니, 요거 무조건 들여다보면 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진짜 차 타고 지나가 보잖아요. 와 그냥 엄청 멀리서 보는데도 어마어마해? 아니 해외 어디 무슨 오래된 궁전. 역사적인 막 이슬람 사원 건물처럼 같죠? 네. 엄청 의리, 커요. 의리. 그러니까 예. 좋고. 거리감도 어마어마한데 그 어. 거리감에서도 보이는 건물 자체가 야, 저거 뭐야? 이렇게 지어놨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그 크루즈를 타면 20분 정도 그 한학자 문성면 총재 커플 사진이 보이고요. 커플 사진이.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함께 건물에 엄청나게 크게 걸려 있는데 그 건물과 함께 수련원 전경에 걸려 있는데 수련원과 함께 그 커플 사진을 20분 정도 볼 수 있고. 크루즈 동선에요? 네, 크루즈 동선에요. 그리고 베고니아 세종원도 가면은
베고니아 세종원에서 바로 맞은편에 그 천왕궁 이 으리으리한 네. 성전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네, 지금 이 사진이 그건데요. 베고니아 세종원이 그 날아다니는 그 새를 얘기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현재는 동물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동물원에는 각종 아프리카 조류들이 조류 그리고 동물들 야생 동물 이런 거가 수백 마리가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학조 총재가 네. 지상낙원을 만들어야 된다. 네. 천왕궁 앞들에 하늘정원을 만들어서 그 지상낙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자라는 계획하에 실현이 된 거죠. 이건 포교 활동을 위해서 했나 보네. 그냥 볼 때는 뭐 저런 짓을 해 내지는 뭐 아까 20분 동안 그렇게 사진들이 좀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 예전에 이제 기자 생활할 때 그때 당시 문선명 총재가 주도된 10만 쌍 합동 결혼식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 워싱턴 스타디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사업을 그 행사를 벌였거든요. 가면요. 눌리지 위세. 위압감을 느껴요. 그렇지. 그래서 야 그 같이 취재 갔던 사람들끼리도 야, 나도 우리가 결혼할까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 위세. 진짜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통일교. 그렇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같이 취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저런 데 가잖아요. 야 진짜 뭔가 대단한 게 있다라는 걸 노리는 거예요. 저거 결코 아유 뭐 저런 짓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스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PD님도 지금 그 혹시 미혼이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셔야 돼요. 아니 저희가 네. 그 천주 천보 수련원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수련원에 며칠 동안 잠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서 숙박도 해보고 하면서 그래요? 예, 이제 통일교 거기에? 네, 통일교 간부들이 한참 이제 김건희 게이트가 통일교 게이트가 터졌을 때 네네. 그 교인들한테 지금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언론과 검찰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네.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잠입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그 내부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 신도들이 그리고 수련을 뭐 40일 수련, 50일 수련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고요. 와. 그래서 거기서 단체로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하면서 다 잠도 잘 못 자고 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아침부터 기도하고 네. 뭐 헌금 내고 헌금도 정말 착취적으로 걷거든요. 제가 이렇게 착취적으로 걷는다고 하면 또 통일교에서 뭘 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조상의 420대, 470대 이렇게 1대부터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조상들의 원죄를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거를 이제 조상 회원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1대는 뭐 한국은 7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일본은 1대에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그렇게 착취적으로 헌금을 걷고 그게 1년에 한 4번 정도 열리는 대역사라는 통일교의 큰 행사 때마다 그렇게 회원의 헌금 그리고 축복 헌금 이런 것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1대 7만 원? 네, 제가 알기로 6만 원인가 7만 원. 우리나라는 7만 원. 네. 그러면은 2대까지 다 풀려면은 그쵸, 7 곱하기 2 하면 돼요? 네, 저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네네네. 올라가는 근데 이제 거예요? 400 지금 400대가 어디 있어요? 400대 거의 당군까지 올라가나?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쌍놈이었어. 우리 족보 샀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거기에 통하지 않고요. 바로 뒷방망이 맞죠. 거기서. 이거 참 교수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네. 단체장들 입장에서 여기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가평군에 나와가지고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을 먹고 다른 뭐 유흥문화시설을 즐긴다.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단체장은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통일교의 뭐 잘한 점이라고 하면은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시설들을 좀 이렇게 윤택하게 읽어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가평군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그 뭐 피해도 많다고 하고 국민들이 또 불만이 많은 것도 있고 저희가 그때 잠입을 했을 때 만난 설악면의 한 주민은 본인도 1억을 넘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가난해 보이셨는데 1억을 넘게 헌금을 하고 여기에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종교의 자유지만 원래 가평 군민이었던 분들도 통일교를 이렇게 흡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보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